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이 이곳 광주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 했을 때 아마 우리 광주시청 그리고 광주시의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좀 유난 떤다는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지난주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놓고도 오늘 굳이 이렇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딱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명토 박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된 이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인 열망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유치원 개혁과 교육 개혁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교육청이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광주 지역의 검찰 그리고 국세청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공론화해 주시게 된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관련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광주지검과 광주국세청이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유치원 문제에 적극 관심을 보이셨고 학부모님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유총의 말도 되지 않는 계약 연기 투쟁이라고 하는 것에 철회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한 국정감사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유치원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여전히 비리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충격적입니다. 지난 3월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고 적발 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원이 넘습니다. 17개 교육청은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건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했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특히 광주교육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광주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단 한 건의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광주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따져보면 며느리와 자녀,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곳, 액수만 해도 최소 5억 4,800여만 원입니다. 또 근로소 특혜 살루 혐의를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이고 액수는 10억 9,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곳 그리고 8억 7,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 체험활동비 등을 유치원 교비에서 이미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따로 현금을 요구하고 우유 납품업체 등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카드로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리베이트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분노에 비해 안이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감사에도 차명계좌, 세금 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아 소극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사에 적발된 사립 유치원 비리,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당국이 이처럼 늑장 수사하는 사이 만약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들이 증거인멸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나간다면 지난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분노를 했던 겁니까?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국세청에 촉구합니다. 법 집행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유치원 개혁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유치원 고발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인유치원 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정부의 다짐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국세청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까지 직접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동안 많은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표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2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공익성을 생각해 볼 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죠.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을 고발한 고발인 측, 그것이 특히나 기관의 고발이었다고 한다면 기관에게 더 많은 자료와 자기들이 궁금한 점을 별도로 또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교육청에 전혀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일부의 얘기로 듣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기소유예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기소유예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건 또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우리 광주 검찰이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떳떳하지는 못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5번 정도가요.
자기의 의무인 교육당국의 감사를 저항을 하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여기 뭐 교육청 앞에 텐트 치고 뭐 농성하고 이랬던 거 광주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이 법적인 자기의 권한이고 의무인 감사를 하겠다는데 감사가 의무인 그 교육기관이 그걸 거부한다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뭘 믿고 지금 도대체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광주의 검찰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린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서울에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고 악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저희에게 나름의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기들 열심히 관련된 자료조사했고 그래서 처분도 곧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국세청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 세금 탈루 문제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광주시 교육청이 유독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하고 다르게 그 국세청의 조사 의뢰를 별도로 하게 되는 데에는 여기에 전형적으로요. 세금 탈루와 함께 차명계좌 리베이트라고 하는 고도의 범죄 행위들이 적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당국은 교육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겨우 그냥 서류 몇 개로 이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그 국세청은 그 금융조회도 할 수 있고요. 또 강제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더듬 찾아낸 그런 그 범죄의 의혹과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은 안 해요? 왜 눈뜬 장님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부의 엄중한 이런 법 집행 의지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하시라고 얘기했고 옆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국세청장까지. 그날 뭐 저기 기자회견할 때 대국민 기자회견할 때 허수아비로 병풍으로 서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하고 국세청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죠. 쇼한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기자회견 병풍처럼 서 있고 지방의 국세청, 지방의 검찰청은 나 몰라라고 손 놓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이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고요. 만일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도 뭐 별도의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인이 뭐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 왜 광주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교육청에 대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요. 광주의 교육감님한테 제가 좀 되게 호되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아니, 진보자 붙인 교육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진보고, 표현만 진보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셔서, 2016년 뭐 한 10건인가 6건인가 밖에 안 하고요. 2017년 한 건도 안 하고요. 감사를. 2018년도 제가 지적할 때까지 한 건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지적을 받아들여서 국감 결과를 받아들여서 작년 12월부터 그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못한 거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그건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당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해서 움직였으면 그러면 그 다음 역할은 사정기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의 교육기관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움직이는데 광주의 사정당국은 예전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광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이 뭐 몇 군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이전에도 했었던 감사 수준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또 광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요. 광주 교육청 응원도 하고 또 광주에서 이런 유치원 개혁의 어떤 모범과 이런 활로가 좀 열리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미주알고지알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공익성을 생각해 볼 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죠.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을 고발한 고발인 측, 그것이 특히나 기관의 고발이었다고 한다면 기관에게 더 많은 자료와 자기들이 궁금한 점을 별도로 또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예, 교육청에 전혀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일부의 얘기로 듣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기소유예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기소유예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건 또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우리 광주 검찰이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떳떳하지는 못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5번 정도가요, 자기의 의무인 교육당국의 감사를 저항을 하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여기 교육청 앞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이랬던 거 광주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이 법적인 자기의 권한이고 의무인 감사를 하겠다는데, 감사가 의무인 그 교육기관이 그걸 거부한다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뭘 믿고 지금 도대체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광주의 검찰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린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서울에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고 악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저희에게 나름의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기들 열심히 관련된 자료 조사했고 그래서 처분도 곧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국세청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 세금 탈루 문제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광주시 교육청이 유독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하고 다르게 그 국세청의 조사 의뢰를 별도로 하게 되는 데에는 여기에 전형적으로요, 세금 탈루와 함께 차명계좌 리베이트라고 하는 고도의 범죄 행위들이 적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당국은, 교육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겨우 그냥 서류 몇 개로 이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그 국세청은 그 금융조회도 할 수 있고요. 또 강제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더듬 찾아낸 그런 그 범죄의 의혹과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을 안 해요? 왜 눈뜬 장님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부의 엄중한 이런 법 집행 의지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하시라고 얘기했고, 옆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국세청장까지. 그날 기자회견할 때, 대국민 기자회견할 때 허수아비로 병풍으로 서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하고 국세청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죠. 쇼한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기자회견 병풍처럼 서 있고, 지방의 국세청, 지방의 검찰청은 나 몰라라고 손 놓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이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고요. 만일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도 별도의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인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왜 광주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교육청에 대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요,
광주의 교육감님한테 제가 좀 되게 호되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아니 진보자 붙인 교육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진보고 표현만 진보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셔서 2016년 뭐 한 10건인가 6건인가 밖에 안 하고요. 2017년 한 건도 안 하고요. 감사를. 2018년도 제가 지적할 때까지 한 건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지적을 받아들여서 국감 결과를 받아들여서 작년 12월부터 그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못한 거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그건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당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해서 움직였으면 그러면 그 다음 역할은 사정기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의 교육기관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움직이는데 광주의 사정당국은 예전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광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이 뭐 몇 군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이전에도 했었던 감사 수준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또 광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요. 광주 교육청 응원도 하고 또 광주에서 이런 유치원 개혁의 어떤 모범과 이런 활로가 좀 열리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습니다.